민식이법. 민식이법이 뭔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 이름이 민식군인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시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잘못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게 그게 민식이법이죠. 특가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회 작년 12월 말경에 신설되어 갔고요. 2020년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그것은 모든 차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쉽게 말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표로 설명드릴게요. 첫째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한속도가 30이면 30을 지키고요. 50이면 50 지키고 제한속도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돌발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천방지축으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더욱 조심해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라. 일반 도로보다 더 조심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케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 예전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12가지 예외 사유 중에 11번째였죠. 그중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 만약에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어린이 다치게 했을 때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에서 3천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이 그래서 어린이 보호에서 어린이 다치게 했을 때 2주 진단, 벌금 50만 원, 70만 원 그러던 것이 이제는 500만 원 이상으로 거의 10배 이상 더 무거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케 하면 벌금형이 없어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해서 유죄 선고받으면 그럼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게 처벌이 엄청 무거운 거죠. 윤창호법과 비슷하게 무겁습니다. 윤창호법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부상이면은 음주 만취된 상태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냈을 때 부상사고일 때 1,000만 원에 3천만 원인데요. 거의 같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민식이법입니다. 저한테 올라온 영상 중에 첫날 올라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됐죠? 여기를 이 사고 지금 보신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생도 어린이들 많습니다. 생일이 안 지나면 만 13세 안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 가잖아요. 생일이 지났으면 만 13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중학교 1학년도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사고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3월 25일 어린이일 가능성이 더 많았죠. 어린이일 가능성이 4분의 3이었는데 그런데 며칠 지났대요. 며칠 전에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됐으면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운전자 무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는 종합보험 처리를 그냥 끝나게 되죠. 그런데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무조건 처벌될까요? 무조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때 시속 30km만 지키면 된다. 시속 30km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시속 10으로 가더라도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 내면 한눈 팔다 사고 내면 그럼 민식이법 적용되는 거예요. 시속 30, 한때 30만 지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30은 아예 빼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30보다 속도가 높았다. 그러면 일단 왜 속도를 지키지 않았느냐? 민식이법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봐야지 기본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속 30일로 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육교에서 어떤 애가 뚝 떨어졌다. 29로 가도 못 피하죠. 그와 같은 예외, 그런 예외를 빼놓고는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으면 일단은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제한 속도 지켰다. 30 이하다. 그렇더라도 운전자가 조심하지 못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왼쪽이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예! 저렇게 오른쪽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어린이 튀어나왔어요. 나 30보다 천천히 갔다.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린이가 많이 다쳤다. 합의해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거의 10달 만에 검찰에서 2차 속도가 20km 좀 넘었어요. 21.6. 21.6으로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피하냐? 도저히 못 피한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의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무혐의 받기까지 10달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여하튼 무혐의 받았지만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에서 어린이 사고는 무조건 처벌된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불가항력 칠 때는 처벌되지 않는데, 그런데 불가항력에 대해서 무혐의 받는 게 받기까지 고생이 심하죠. 요즘은 경찰에서도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 저걸 어떻게 피해? 그럴 때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빠르지 않습니다. 밑에 속도가 나옵니다. 보시죠. 밑에 속도가 나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여기 속도가 나올 겁니다. 보세요. 26, 27, 28. 네, 여기서요. 16.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달려든 어린이. 오른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안 보였던 애가요. 갑자기. 그 당시 한 20km 정도 근처였어요. 피할 수 있을까요? 미리 보이면 피하죠. 미리 보이면 브레이크를 잡든지 빵 하든지. 근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인데 좀 사납게 생긴 강아지 막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막 뛰다가, 이 사고 운전자에게 과연 잘못이 있을까요? 제한속 30km, 시속 30보다 더 천천히 갔고요. 시속 한 20 정도, 19, 20. 그리고 어린이가 달려드는 순간 곧바로 멈췄고요. 그러나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서 담당 경찰관이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받았습니다. 제대로 판단하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통해서 도저히 예상도 못했고 달려들 때는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었다.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무혐의 받는 경우는 진짜 그나마 운이 좋은 겁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하튼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요.